오늘은 안 나와. 나이스. 오늘 안 나와. 그리고 조금 과장하면요. 우리 지금 기본 과정이잖아. 2차 방정식하고 인수분해를 하나도 모르더라도 내 생각에는 그 이제 우리 그 2차 함수가 크게 세 단원으로 쪼개지거든요. 한 7, 80%는 이해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남은 기간 동안, 그 남은 기간이 언제냐? 다음 주, 다다음 주. 오늘 제외하면 수업이 우리 6번 남았거든? 그때 동안 이제 2차 함수 계속 할 건데요. 인수분해랑 방정식을 설령 하나도 모르더라도 그래도 꽤 내용 많이 얻어갈 거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이제 실제 응용 문제 풀거나 하면은 물론 알아줘야 수월하긴 할 테지만 이해를 못할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일단 요거 1072번 쌤 이거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1072번 식이 복잡하거든? 지금 일단 요렇게 줬어. 3x제곱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b 플러스 1 하고 x a 플러스 b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2는 0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해를 갖도록 한대요. 해를 갖도록 한대. 그 해를 갖는다라고 하면은 이거 뭐 써주면 되겠어? 해를 갖는다. 설이 이거 혹시 뭐 써줬니? 해를 갖는다. 판별식이 뭐 어떻게 됐어요?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 방향이 맞아 일단. 자, 그래서 이거 짝수공식 짝수공식 혹시 외웠을까? 근의 공식은 외웠지. 오케이. 판별식 외웠을까? 판별식 외웠어. 야, 태린이 근의 공식 외웠니? 근의 공식 외웠어? 야, 시윤이도 근의 공식 외웠어? 아니요. 그래? 알겠어. 일단 뭐 기본 하는 동안에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요거 판별식 한번 써볼게요. 판별식 쓰면 이렇게 돼요. 그 a 플러스 b 플러스 1의 그 짝수공식 판별식으로 그냥 갈게요. 짝수공식 판별식으로. 요거 그러니까 x 개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ac는 x 제곱의 개수랑 상수를 얘기합니다. 자, 마이너스 3하고 a 플러스 b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2 라고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숫자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뭐 해줄 거냐면요. 치환해 주려고 합니다. 설이는 이거 뭐 치환해 주면 좀 그래도 간단해질까? A 플러스 B를 써? 잘했는데? 그래. 안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답이 무리수가 나와. 그러면 한번 해보자. 방금 설이가 얘기한 것처럼. A 플러스 B를 치환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요거 3개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계산하는 건 아니야. 자, 이렇게 치환하고요. 그럼 이렇게 하자.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 A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2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좌변을 그냥 바로 정리해보면은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3하고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11 0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좌변을 쭉 정리 한번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2 얘가 0 이상이다. 그냥 쭉쭉 계속 풀어줄게요. 그리고 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은 잠깐만. 내가 이거 1로 봐버렸네. 이거 11이니까 쭉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32가 되겠다. 되겠다. 그리고 나서 양쪽을 마이너스 2로 나눠줄게요. 얘는 사실 이제 이렇게만 보면 2차 부등식이긴 해가지고 공수 원 내용이긴 한데 이 2차 부등식으로 푸는 문제가 절대 아닐 거거든. 이렇게 여기까지 됐나 혹시? 마이너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해보자. 그럼 이거 뭐 완전 제곱식 되니까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승훈아 실수를 제곱하잖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실수 제곱을 하면은 양수 나올 수 있을까?
실수 제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제곱하면 양수 되잖아요. 실수 제곱해서 0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곱해서 0이 나오는 실수가 있을까? 존재하거든요.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실수가 있을까?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실수 없거든요. 이거 그래가지고 얘도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약간 공수 원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 일단 실수잖아요. 기본적으로 제곱을 했는데 0 이하다라고 하면요,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되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제곱을 해서 0 이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얘는 0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봐야 돼. 그래가지고 이거 약간 공수원 내용인데 맞아. 라지 A가 마이너스 4야. 라지 A가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우리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있어. 각각을 구하라고는 안 했고요.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다 라고 마무리를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요거는 근데 치환까지는 했어. 그래. 그러면은 그냥 거의 풀었다고 봐도 되겠다. 얘는 약간 좀 심한 문제긴 했습니다. 82번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할만할 거야. 조금 더 이해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풀이를 봤을 때. 승훈아, 너 혹시 그 선생님 어떤 선생님하고 수업 해봤어? 지금까지? 유진쌤 수업 해봤니? 지훈쌤 해봤니? 네. 을란쌤, 유진쌤하고만 수업 해봤니? 그래? 그리고 성규쌤 이렇게 끝? 그래, 알겠어. 아니, 왜냐면은 너 내신 대비할 때 1학년 내신 대비로 가야 되는데 그냥 고르면 되거든? 너가 원하는 선생님을 고르면 돼. 그래가지고 그래, 일단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1082번이고요 도형이 일단 그려볼게.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잠깐만 기다려봐. 다시 그려볼게. 미안해. 아이고, 여기. 요렇게 좋습니다. 자, 요렇게 대략 일단 보고요. 지금 여기 있는 요 흰색으로 칠한 건 다 합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녀석은 합동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 길이가 9cm다라고만 줬어요. 그랬을 때 넓이가 이거 잘 봐야 돼. 넓이가 216 제곱센치인 직사각형 모양에다 이거 붙였다고 했어요. 넓이가 216인 직사각형에다 붙였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 큰 게 216이라는 뜻입니다. 큰 게 216이야. 자, 그리고 이거 다 붙였더니 요만큼 공간이 남았대요. 그랬을 때 색지 한 장의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흰색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미지수 설정하면 될 것 같은데 요거 자체가 일단 2차 방정식이잖아요. 다른 거 조건 준 게 없나? 다른 건 조건 준 게 없네. 그래요. 이거 한번 봐봅시다. 이거 이렇게 하자. 이거 약간 좀 2학년 내신에도 이거 비슷한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지수 2개를 쓸게요. 아시겠죠? 미지수 2개를 쓸게. 그러니까 뭐를 미지수로 잡을까? 미지수 2개를 쓴다고 하면 가로 세로 하면 돼. 이거 2학년 때도 좀 비슷한 내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짧은 거를 X, 긴 거를 Y로 일단 잡을게요. 이런 문제는 뭐 써야 되냐면요, 크게 봤을 때 여기 왼쪽 오른쪽은 근데 같거든요. 이거는 그냥 왜냐면 긴 거 짧은 거니까 같아. 근데 뭐 써줘야 되냐? 위에랑 아래랑 같다를 이용해서 방정식 하나를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XY를 쓰긴 했는데 이거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통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6개를 붙여놨거든요.
위에 전체 가로를요, 몇 x라고 하면 된다? 6개 붙여놨으니까 6x라고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 아래 전체는요, 아니다. 천천히 가자. 자, 지금 요 부분 눕혀가지고 3개 붙였어. 여기 뭐라고 하면 돼? 3i라고 하면 됩니다. 위에 전체랑 아래 전체는 같아요. 그래서 6x는 3i 플러스 9다 라고 식 하나 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문자로 통일해줘야 돼. 그게 첫 번째입니다. 왜냐면 이거 2차 방정식이니까 문자 하나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을 세워줘야 돼요. 이거 뭐 적당히 약분해주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2x하고, 그러니까 3으로 나눠주면서 2양하면은 2x-3은 y다 라고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y에다가 2x-3이라고 대입을 해볼게. 자, 요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하면 될 것 같아. 전체 넓이가 216이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세울 건데 지금 보면은 전체 가로 길이가 6x가 됐고요. 설이 혹시 이것도 구했나? 전체 세로 길이도 구했을까? x-3? 다시 해볼래? 맞아요. 더해줘야 돼. 자, 여기 y랑 x가 더한 게 세로거든요. 그래서 3x-3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로 길이는 3x-3이고요. 뭐, 그 다음에 이거 적당히 계산해가지고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x 곱하기 3x-3은 이거 식만 쓰고 그냥 끝낼게요. 이렇게 해서 방정식 풀어주면 됩니다. 승원 이거 방정식 풀어줄 수 있지? 푸는 법 아시죠? 지금처럼 막 숫자가 좀 크잖아요. 지금 보면 얘 같은 경우도 공통인수 3이어서 3인수분해 할 수가 있잖아. 밖으로 뺄 거 다 빼주고 약분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전개하고 이항하고 좀 마무리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문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이제부터 그 이차함수를 들어갈 거야. 근데 이게 약간 개념적인 내용이 많아 오늘은. 그래서 좀 보고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고 봐. 그래서 좀 잘 봐보세요. 야, 시윤아. 야, 시윤이도 잘 봐봐. 개념 문제가 개념스러운 게 많이 나올 거여서요. 이거 그냥 잘만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계백문 요거 한번 꼭 꺼내보세요. 계백문 꺼내고요. 요거 11단원 이차함수의 표준형 그래프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시윤이 그 계백문 좀 봐도 돼? 네? 계백문. 시윤이 열심히 썼나? 네. 그러네. 열심히 썼네. 야, 시윤이 열심히 썼네. 그래, 고생했다. 자. 이게 문제가 물론 조금 어려워지면 2학년 때 배웠던 1차함수 있잖아요. 이제 그거랑 연계돼서 좀 많이 나오긴 하거든? 근데 지금은 기본이다 보니까 1차함수 못해도 그냥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과정이 뭐 어땠든지 간에 요거 한번 잘 봐보세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정리해보자. 뭐야. 야, 얘들아, 목차를 먼저 정리해볼게요. 목차. 오늘 크게 3가지 내용 볼 겁니다. 아시겠죠? 3가지. 자, 일단 첫 번째는요. 2차 함수의 뜻을 볼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2차 함수의 그래프.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2차 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 요렇게 3개로 볼게요. 그래서 얼추 그냥 한 내용당 그 반 페이지 있잖아. 반 페이지 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한 페이지 반 내지는 2페이지 정도 가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2차 함수의 뜻부터 한번 정리해보자. 2차 함수의 뜻을요, 정의랑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요 내용 위주로 갈 거야. 첫 번째 내용에서는
자, 첫 번째는요. 정의 먼저 정리해보자. 정의. 이거 개념 문제로 좀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그 오지선다 문제로 뭐 2차 함수가 될 수 없는 것은 2차 함수가 아닌 것은 이런 거 막 물어봐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게. 야, 근데 혹시 1차 함수 정의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1차 함수가 어떤 모양이 되는지 아세요? 어떤 모양이 되면은 1차 함수다라고 하는지 아세요? 1차 함수 식 어떻게 써? 우리 보통 쓸 때? 그쵸? y는 ax 플러스 b. 그거 다른 말로 하면은 y는 1차식 형태면 1차 함수라고 보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그냥 y는 그 2차식인데요. 그냥 2차식이 아니고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할게. x에 대한 2차식.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왜 x에 대한 이라는 말을 왜 붙였냐면요. 보통 함수라 함은 두 문자의 관계식이야. 두 문자의 관계식. 그래서 그냥 2차 함수라고 하기보다 자, 이렇게 쓰면은 y는 x에 대한 2차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표현이 좀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2차 함수. 우리가 뭐 편의상 그냥 2차 함수라고 하지만 y에 대한 2차, x에 대한 2차 함수, 어떤 문자에 대한 2차 함수 인지가 좀 중요해요. 중상 과정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나중에 문자를 이제 x로 안 쓰고 막 다른 문자를 쓰는 경우가 좀 많아지거든. 이 x 대신에 막 t를 쓸 때도 있고요. 뭐 a라기보다는 뭐 다른 문자를 좀 쓸 때가 많아서 무슨 문자에 대한 함수 인지가 좀 중요해집니다. 나중 가면은. 지금은 사실 크게 지장은 없을 거야. 자, 그래서 x에 대한 2차 함수라고 할게요. 자, 요 왼쪽에 있는 요런 형태를 x에 대한 2차 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거 사실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였어. 2차 방정식에서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좀 정확한 표현이긴 했었어요. 함수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적어보자. 자, 2번 네모하고요. 형태라고 할게. 자, 지금 형태 보시면요. 형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자, 봐봐. 자, 첫 번째.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이거 조금 생소할 수 있어. a 하고요. 괄호 완전 제곱식 하고요. 여기 뭐 쓸 거냐? x 마이너스 p라고 일단 적을게. 이거는 천천히 우리가 좀 다음 시간부터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일단 형태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써볼게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첫 번째는요. 전개된 형태야. 전개된 형태.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전개된 형태라고 할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할 거냐면요. 정리된 형태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정리된 형태. 그 각각을 지칭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쫙 펼쳐져 있어. 전개가 돼 있어. 이런 거를요.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일반형. 그래서 얘는 일반형이야. 요 용어도 아셔야 돼요. 전개되어 있는 거는 일반형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지금처럼 정리된 형태를요. 표준형이라고 할 겁니다. 표준형. 그래서 우리 그 제목이 오늘 2차 함수의 표준형 그래프잖아요. 그 다음 단원의 이름이 뭐냐면요. 2차 함수의 일반형 그래프야. 표준형 그래프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일반형을 배울 겁니다. 근데 두 형태 중에서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요. 얘가 더 중요합니다. 표준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별표 하나 할게요. 얘가 더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일반형보다. 그리고 요것도 한번 해볼까? 그 형태 일단 쓰긴 했는데 이렇게 미지수로 설정했잖아요. 얘가 2차 함수가 되려면은 A의 조건이 어때야 될까? 2차 함수가 되려면은 여기 2차식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2차식이 되려면은 A는 어때야 될까요? 뭐가 안 돼야 될까? 0이 안 돼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요것도 좀 그냥 추가로 적어둘게요. A는 0이 아니어야 된다 까지만 해둘게. 2차항이 그냥 계속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요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맞다. 그리고 너네 그 필기할 때 그거 필기 노트 여분 페이지가 엄청 많거든요.
좀 여유 있게 쓰셔도 돼요. 여유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네모하고 이렇게 적었어. 그럼 한 두세 줄 정도를 띄어서 이렇게 좀 써주고 이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왜냐면 너무 빡빡하게 쓰면은 보기 좀 답답해질 수도 있으니까 숨 막힐 수 있으니까 여유 있게 좀 써주셔도 돼요. 여유가 많아서. 자, 그리고 3번 1차 함수는요.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잖아. 이런 모양을 두 글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함수, 직선. 정확히 함수는 그냥 두 문자의 관계식을 일단 함수라고 하고, 요거 그냥 직선이라고 하거든? 1차 함수는 직선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2차 함수는 무슨 모양이라고도 하냐면요. 포물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포물선. 자, 1차 함수는 직선, 2차 함수는 포물선. 그래서 너는 나중에 공수원 올라가면은 그때는 2차 함수라는 표현 안 쓰고 그냥 포물선이라고 그냥 표현을 쓰고요. 1차 함수 같은 경우도 그냥 직선이라고 표현을 좀 자주 쓰게 돼요. 그래서 얘는 2차 함수의 모양이라고 그냥 해주세요. 2차 함수의 모양. 그리고 요거 관련돼가지고 몇 가지 특징만, 포물선이라는 모양의 특징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얘는요, 선대칭 도형이라고도 하거든요. 선대칭 도형. 그래서 특정한 선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이 대칭입니다. 대칭.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고, 대칭이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곡선의 형태, 이거를 포물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를 포물선. 요거 좀 용어 몇 개만 좀 숙지를 해두세요. 근데 이 용어들도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봐봐. 어떤 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이라고 했었잖아요. 요 대칭이 되도록 하는 요 선을요, 축이라고 하거든. 축. 그래서 요거 축이야, 이름이. 그러니까 포물선을 대칭을 이루게 하는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땡땡하고 부연 설명을 좀 적어 볼게요. 포물선의 대칭축이라고 보세요. 근데 그냥 축이라고만 합니다. 축. 우리가 이제 2차 함수 할 때 포물선에 대한 식, 그러니까 이거 그냥 2차 함수거든요. 2차 함수 식 구할 거고요. 이거 이거 직선이잖아. 얘에 대한 식도 구할 거야. 이건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얘도 방정식 구할 거고 얘도 방정식을 구할 거야. 식을 다 구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축이라고 하는 게 얘를 말하는 거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포물선이라고 하면은 2차 함수를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정리하자면요. 요거 축에 대해서 수직인 요 선에 대해서 이렇게 포물선과 포물선 요 간격 있잖아요. 이거를 폭이라고 표현을 해요. 폭. 자, 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폭이요, 축을 기준으로 해서 2등분돼.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땡땡땡땡 이렇게 할게요. 축을 기준으로 폭은 2등분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교점이 하나 있어요. 교점. 그러니까 포물선과 축의 교점이거든. 이거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요. 뭐라고 할까? 포물선과 축의 교점. 승원이가 이름 붙이면 뭐라고 붙일 거야? 점이니까 무슨 점이라고 한번 해볼까? 잘 모르겠어? 근데 잘 모르겠지. 미안해. 괜한 걸 시켰네. 근데 이거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요. 꼭지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꼭지점 할 때 꼭지점이라고 안 하시고요. 꼭지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꼭지점이 의미하는 게 뭐냐? 교점이야. 교점은 교점인데 뭐의 교점이냐면은 포물선과 축의 교점이야. 이거를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새로운 내용이 약간 많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좀 중요한 내용들이 포물선, 꼭지점, 그리고 축. 요게 2차 함수에서도 좀 중요합니다. 특히 꼭지점이랑 축, 요게 좀 많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냥 이차 함수가 대략 어떤 건지만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하면은 1번 내용 끝입니다. 괜찮죠? 여기 괜찮지? 아직? 뭐 이거 2차 방정식이나 인수분해 그냥 몰라도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은 뭐 1차 함수랑 뭐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요 내용 지울게요. 그리고 1번, 2번, 3번 이렇게 가잖아요. 1번 내용을 적었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너네 계획문에서 공간이 남았어도 그냥 그 다음 단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게 좀 보기가 깔끔하거든. 그렇게 하면 좋겠어. 여유 있게 썼으면 좋겠어. 그 장수가 원래 엄청 타이트했었거든? 근데 그 장수를 늘렸어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써주세요. 그게 또 보기도 좋잖아요. 여유 있게 쓰는 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요. 이제 그래프 그릴 거야. 방금은 그냥 식에 대해서만 본 거고요.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천천히 한번 가보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거야. 근데 좀 그래프를 얼추 일단 3개. 여기 안에서는 한 3개 정도 그릴 거거든요. 그거 감안해가지고 그 공간 배치 좀 해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y는 x제곱의 그래프. 요 그래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좌표평면 그릴 거고요. 거기다가 점 찍을 거야. 점 찍어서 이어가지고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너무 크게 그리지는 마시고요. 그냥 적절하게만 그려주세요. 그리고 요거 좌표평면 할 때 x, y 원점 요거 좀 체크를 해줄게. 자, 한번 봐봐요. x 값에다가요 1, 2, 3 대입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볼 거야. 자, 천천히 가볼게.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가보자. x에다가, 자, 요거야. 식은 요겁니다. y는 x제곱입니다. x에다가 1 넣었어. y는 뭐다? x에다 1 넣으면 y는 뭐다? 1입니다. 1. 자, 그러면은 1이야. 그러면 여기 점 하나 찍어주세요. x에다 2 넣었어. y는 뭐다? x에다 2 넣으면은 y는 4가 됩니다. 그럼 대략 이렇게 될 거고요. x에다 3 넣었어. y는 뭐가 될까? 9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엄청, 그러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엄청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가요. 그래서 양의 방향만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2차 함수 아까 포물선이라고 했었잖아요. 포물선. 그러니까 이게 음의 방향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긴 할 텐데 한번 그래도 그려보자. 자,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은 y는 뭐다?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y는 뭐다?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를 넣었어.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4,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 넣으면 플러스 9가 될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식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근데, 좀 별로네. 이게 그 밑에가 뭉툭하게 그려져야 되거든? 지금 너무 빗살무늬 토기처럼 그려졌네? 잠깐만. 그래서 아무튼 요런 개형으로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그래프 그림은 이렇게 돼요. 요거 특징을 한번 좀 적어볼게. 그리고 얘들아, 그 그래프 그리잖아. 너네 나중에 3학년 수행평가에서 뭐 그런 거 나올 수 있거든? 그냥 그래프를 그리시고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좌표평면 체크해주고요. 지나는 점을 이렇게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 중요한 거, 그래프에 이름 붙여줘야 돼. 그래프에 이름 무조건 붙여줘야 되거든? 이 그래프의 이름은 뭐냐? y는 x제곱입니다. 그래서 y는 x제곱. 요렇게 해주고요. 요 그래프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야? 4가지 정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 볼록성이라고 할게. 볼록성. 그 볼록성이라는 표현은 사실 교재에 나오진 않을 거야. 볼록한 성질이거든요. 볼록한 성질. 자, 그럼 봐봐. 얘는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이거는 그 수학적인 표현이니까 좀 숙지를 해두세요. 이거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래로 볼록하다. 이거 아래로 볼록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볼록성, 볼록한 성질, 아래로 볼록이라고 할게.
승훈 왜 뒤돌아봤어? 그냥 뒤돌아봤어? 야, 시윤아. 아니야, 시윤이 쓰고 있어. 아래로 볼로. 위로는 안 돼요? 너무 좋은 포인트. 두 번째로 위로 볼로 갈 거야. 자, 두 번째 뭐 일단은 요 성질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써봅시다. 아까 꼭지점 축이라는 게 있었어. 포물선은 그게 존재한다 했어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거야. 이거 근데 그림 봤을 때 꼭지점 좌표 뭘 것 같아요? 좌표니까 뭐 컴마 뭐 0,0입니다.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축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축이 뭐냐면요, Y축입니다, 사실. Y축이 축이야. 자, 그러면은 축의 방정식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생각하면 돼. 왜냐면 축 직선이니까. 얘는 축의 방정식이, 그러니까 Y축을요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이거 2학년 1학기 내용인데 Y축을요 직선의 방정식으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Y축 기억날까? Y축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뭐라고 표현할까? X는 0입니다. X는 0. 왜냐면은 X값이 0인 얘들만 다 모아서 연결하면은 Y축이 돼요. 그래서 직선의 축의 방정식은 Y축인데, 근데 Y축이다 라고 하기보다 방정식이니까 X는 0이라고 하면 됩니다. 방정식이니까 뭐 어떤 식은 0의 형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요것도 문제에서 좀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자, 요렇게 됩니다. 자, 봐봐. 이 그래프는요, X값이 커질 때 Y값이 커져, 작아져? 근데 여기 축을 기준으로 왼쪽이랑 오른쪽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왼쪽 같은 경우는 X값이 커질 때 Y값이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져요. 자, 그럼 오른쪽은요, X값이 커질 때 Y값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 표현을 좀 숙지해야 돼.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요, 잘 봐봐. 자, 보라색은요, X가 0보다 작을 때, 자, X값이 뭐 증가하면은 보라색 Y값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보라색? 감소한다 라고 표현을 씁니다.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합니다. 자, 근데 반대로 요 파란색 여기 오른쪽 부분, X가 0보다 클 때, X는 0 초과일 때 X값이 증가하면은 승원아, Y값 어떻게 돼? X값 증가하면은 오른쪽에서는 Y값 증가합니다. 요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내용 요렇게 정리했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위로 볼록 없냐고 했잖아. 위로 볼록 한번 가볼게요. 자, 근데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요, 여기다가 좀 적어볼게요. 요렇게 해도 상관없겠다. 자, 두 번째 내용.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라고 할게. 왼쪽이랑 오른쪽의 그 차이가 뭐냐면요, X제곱의 부호가 달라요. X제곱의 부호가 달라. 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 아까 한번 해봤으니까 좀 수월하겠죠? 지금 X, Y, 0.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참 지워야겠네. 요거 썼으니까 좀 지울게요. 이번에도 X값 넣어보자. 풀마 1, 풀마 2, 풀마 3을 한번 넣어보자. 자, 1, 2, 3.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봐봐. 한번 천천히 가봅시다. X에다 1 넣었어요. Y는 뭐다? 뭐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X제곱 아까 한 거 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야. X에다 2 넣으면은 뭐 될 것 같아? 마이너스 4. 그러면은 뭐 대략 요렇게 될 것 같아요. 3 넣으면은 뭐 마이너스 9가 될 것 같아. 그림은 너무 크게 그리지 말고 그냥 적절히만 그려주세요. 그냥 개형만 보면 되니까. 자, 그리고 왼쪽도 마찬가지야. 왼쪽도 그냥 좌우 대칭입니다. Y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9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포물선 그리게끔 적절하게 연결해주세요. 포물선 그리게끔. 이게 막 직선으로 그리지 마시고요. 포물선을 유지하시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거 사실 점을 연결하면은 이쁘게 그림 안 나와서 그냥 적당히 포물선 그냥 그려줄게. 그리고 요 그래프는요, 이름이 뭐라고? 이 그래프의 이름? y는 마이너스 4x. 잠깐만. 미안해.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했던 그 네 가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볼록성이야. 볼록성이 뭐 줄임말이라고요? 맞아, 볼록한 성질입니다. 자, 볼록성. 그럼 위로 볼록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래서 볼록성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두 개밖에 없어요. 위로 볼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도 꼭지점의 좌표 할 거야. 꼭지점의 좌표 뭐다? 이번에도 0,0이야. 자, 그리고 세 번째. 축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축이 y축이거든요. 그럼 축의 방정식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맞아. y축의 다른 이름인 x는 0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아까 왼쪽에서 했던 것처럼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어떻게 되냐를요, 한번 범위를 나눠서 해볼게. 만약에 축을 기준으로 왼쪽이야. x값이 증가하면은요, y값도 증가를 하고요. 이번에는 아까랑 반대거든. 자, 근데 이제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이야. x값이 증가를 하면은 y값은 이때는 감소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이때는 x값이 증가하면은 y값이 어떻다? 보라색? x값이 증가하면은 증가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x가 그냥 커질 때, y가 커진다.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 표현은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한다라는 말입니다. 어우, 성원이. 자, 그리고 x가 0보다 x가 0보다 작을 때, 자, 이때는요, 뭔 말이야? 미안해. x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파란 얘기하는 거죠. 오른쪽. 자, x가 0보다 클 때, 자, 이때는 x가 증가하면 y는 어떻다? y는 감소한다고 보면 되겠다. 맞다, 테리. 야, 테리나, 너도 그 주태가 내일 와야지. 근데 너는 그 숙제하고 또 고칠 수 있잖아. 그래서 테린이 나 충분히 근데 이번에 단원이 좀 어려웠어. 특히 7단원이. 그래서 이따, 시험지가 좀 없구나. 야, 테린아, 그 다음 시험 한번 패스해보자. 그래서 내일 4시에 올 수 있나? 내일 4시 와서 좀 같이 문제 풀고 합시다. 자, 아무튼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 좀 숙제 못했을 때가 좀 있었지. 아마 내 생각에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너 또 막상 문제 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는 것 같거든. 자, 아무튼 2번 네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 네모 가볼게요. 3번 네모. 지금 공간이 어느 정도야? 밑에 좀 쓸 수 있나? 야, 3번 네모까지만 적고 끝낼게. 그러니까 방금 요 정도 내용만큼 적으면 됩니다. 잠깐만. 상현이구나. 얘 규원이네? 그래? 알겠어. 자, 얘들아, 3번 네모 적고 끝낼게요. 자, 3번 네모 뭐라 적을 거냐면요, 미지수 쓸 거거든요. 방금 그렸던 두 그래프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로 그냥 일반화할 겁니다. 자, y는 ax제곱의 그래프라고 이름을 붙일게. 네, 그리고 이번에 왼쪽 오른쪽 그냥 그래프를 좀 그릴 거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공간을 적절하게 좀 잘 분배해 주세요. 자, 첫 번째는요, a가 양수일 때,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때고요. 자, 두 번째는요, a가 음수일 때, x제곱의 개수가 음수일 때에 대해서 그래프를 두 가지로 좀 그릴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나 그려주고요. 요렇게 좌표평면 적당히 그려주면 될 것 같아. 자, xy 원점. 그리고 xy 원점. 자, A가 양수일 때 뭐냐면요, 아까 1번 네모랑 똑같거든요. Y는 X제곱. 위로 볼록이었어? 아래로 볼록이었어?
그 아래로 볼록이었어. 아래로 볼록. 자, 그래서 아래로 볼록 요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두 번째. 얘는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이랑 동일해요.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야? 얘는 맞아. 위로 볼록입니다.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결정하는 거는요, x제곱의 그 부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호.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자. 자,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x제곱의 개수가 플러스일 때, 이때는 아래로 볼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 줄여서 아볼이라고 할게요. 아볼. 그리고 만약에 a가 음수야. 그러면은 위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 이거 줄여서 위볼이라고 할게요. 이제부터 그렇게 표현을 할게. 위볼. 자, 그리고 얘는요.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다? 꼭지점의 좌표? 그래서 지금처럼 2차항만 있잖아. 그럼 무조건 꼭지점 좌표가 0,0입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자, 꼭지점 좌표 0,0이야.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아까 추계 방정식 있잖아요. 둘 다 추계 방정식이 똑같았거든? 추계 방정식 뭐였어? Y축? X는 0이었거든요? 근데 요게 나중 가면은 이거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뭐 꼭지점도 마찬가지고. 추계 방정식은요. 뭐랑 연관이 있냐면요. 꼭지점 좌표의 X좌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지점 좌표의 X좌표가 추계 방정식이야. 괜찮죠? 자, 그리고 마지막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마지막 요거 뭐냐면요, 그 x제곱의 개수 있잖아요. 얘가 일단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있는 볼록성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얘가 만약에 절대값이 커져요. 절대값이 커져. 얘는 그러면은 폭이랑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커진다는 건요, 이게 점점 값을 조금만 대입해도 점점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요, 폭이 좁아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그림을 여기다가 하나씩만 그리고 이제 쭉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폭이 좁아집니다. 이거 그래프에다가 하나만 좀 체크하고 이제 끝냅시다. 자, 요거 문제에서 요 그래프 그렸던 거는 y는 ax제곱, 그리고 y는 ax제곱인데요. 자, 만약에 y는 2ax제곱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은 대략 이렇게 될 것 같아요. y는 2ax제곱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폭이 뭐였냐면요, 그 서로 이렇게 간격이라고 보면 된다고 해서 간격. y는 ax제곱은 요만큼 간격이고요. 노란색 y는 2ax제곱 간격은 요만큼입니다. 자, 이거 절대값이 커지면 좁아지는 거야. 절대값이 커지면은.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얘도 노란색으로 쭉 한번 좁게 그려보시고요. y는 2ax제곱이라고 표현을 할게. 얘도 마찬가지로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 시간 필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럼 이거 두 번째까지 우리 끝낸 거야. 앞 시간 필기는 마무리하고, 요거 다 복습 겸 너네 개념 원리 확인하기 있잖아요. 그것만 풀고 끝내자. 요거 지금 A를 음수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요거 자체가 음수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문자로 하면 좀 헷갈릴 수는 있어. 근데 실제로는 뭐 요건 좀 개념 문제 위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미안한데 요것만 좀 추가해 줄게요. 미안해. 지금 요 흰색 그래프랑 요 흰색 그래프는 어떤 관계라고도 표현을 하냐면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도 표현을 해요. X축에 대해서 대칭 관계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미안한데 4번만 좀 추가로 적어주세요. 자, y는 ax제곱이랑요, y는 마이너스 ax제곱. 그러니까 절대값은 동일한데 부호만 다른 거, 이런 거를 뭐라 하냐, X축에 대해서 대칭 관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X축에 대해 대칭이라고 할게.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렇게 한 다음에 164페이지 있잖아요. 너네 계백문에 적은 내용 좀 참고해도 되니까요. 164페이지 있는 내용을 쭉 한번 좀 채워 넣고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 한 사람은 쉬면 됩니다.
뭐 설이는 수월하시죠? 그래. 아, 그러면 설이는 아직 공수 2까지는 안 하고 공수 1을 마무리 했었다고 했지? 마무리하고 그다음 심화를 하다가 어디까지 했던 거야? 그럼 심화? 중간은 넘어갔나? 수업까지 하고 수수 넘어갔던 것 같아요. 아, 복소수까지는 하고. 복소수 다음이면은 1, 2차 방정식, 그러니까 2차 방정식 이제 바로 나올 거거든. 그래? 그 정도 하긴 얼추 절반까지 그냥 했구나. 그래. 야, 얘들 그러면은 방금 했던 거 관련된 거 확인 문제만 몇 개 풀고 그다음 남은 내용 3번 요거까지만 할까요? 근데 오늘 사실 핵심이 뭐 물론 요것도 그냥 뭐 개념적인 거 알아야 되긴 하는데 얘가 좀 핵심이긴 합니다. 요 위에 거는 약간 그냥 외워주면 되는 내용들이야. 근데 물론 그냥 단지 그냥 막 단순함기로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원리에 입각해서 좀 외워줘야 되는 내용들인데 문제 한번 풀어보자. 야, 그래서 그 막 봐봐 뭐 여러 개 쓰긴 했었는데요. 그냥 정리하자면 요겁니다. 그 아까 했었던 거 좀 잠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뭘 하시면 되냐면요. 일단 볼록성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볼록성. 자, 그리고 꼭지점 좌표. 그리고 추가로 축의 방정식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축의 방정식 줄여서 축방이라고 표현을 할게. 그리고 좀 더 여력이 되면은 그 폭까지 요 정도까지 하면 웬만한 문제 풀 수 있어요. 이제 너네 그 다음 시간 숙제로 내줄 거. 볼록성 한번 봐볼게요. 볼록성은요, 뭐랑 뭐가 있는 거야? 종류가? 위아래야. 자, 위로 볼록도 있고요. 아래로 볼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 볼록성을 결정하는 거는 뭐였다? A의 뭐다? A의 부호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얘는 X제곱의 부호. 그러니까 그냥 A의 부호라고 표현할게. 그리고 꼭지점은 일단은요, 요렇게 2차항만 있잖아. 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0. 근데 좀 더 정확하게는 요거야. 그 완전 제곱식이 뭐였는지 기억나? 뜻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걸 완전 제곱식이라고 했는지 기억날까요? A-B제곱 A-B제곱 100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항식 있잖아요. 다항식을 제곱하면은 완전 제곱식이라고 했었어. 그리고 좀 더 확장하면은 완전 제곱식에서 뭐 상수 곱하는 것도 완전 제곱식이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보면 되냐면요. 그 꼭지점 좌표 구하는 거 있잖아. 꼭지점 좌표 이렇게 봐야 돼.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드는 좌표라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봐봐. 완전 제곱식. 요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들려면 x 값이 뭐가 돼야 돼? 얘를 0으로 만들려면 x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는 0이고요. 얘가 만약에 0이 되잖아요. y값이 뭐가 돼요? 0이야. 그래서 y가 0이다로 가는 거거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꼭지점 이렇게 찾으세요.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있잖아요.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무슨 좌표랑 같다라고 했었어. 축의 방정식 자체가 x는 어쩌고거든? 그러면은 꼭지점의 무슨 좌표랑 같겠어? x랑 같아요. 그래서 x좌표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관계가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폭이요. 폭. 이거는 뭐 폭을 뭐 어떻게 한다보다도 폭을 결정하는 요소는 뭐였어? A의 절대값이었습니다. 만약에 A의 절대값이 커져요. 폭이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볼게. 폭이 이렇게 되고요. 폭이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자, 왼쪽 오른쪽 중에 어떻게 된다? 왼쪽처럼 됩니다. 이거를 폭이 좁다고 할까 넓다고 할까? 좁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 A가 커지면은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커지면 커질수록 가파르게 올라가서 그런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y는 3분의 1 x제곱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y는 x제곱이다
라고 하면요. 요거보다는 가파르게 올라갈 거고요. 만약에 y는 10x제곱이다 하면은 엄청 가파르게 올라가. 그래서 이거를 왼쪽 오른쪽 그려보면은 요렇게 폭이 좁아진 형태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이 커지면 폭이 좁아집니다. 뾰족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요게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야. 아시겠죠? 볼록성, 꼭지점, 축. 일단 요거 크게 이렇게 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두 그래프가 그 x축 대칭 관계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가 어떻게 되면 된다는지 기억나? 절대값이 같고 부호는 다르다. 맞아. 그러면은 얘하고 뭐 관계식을 그럼 어떤 식으로 세면 될까? B는 뭐라고 하면 될까? 그럼 B는 A 아 B는 A. 아닌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달라야 되는데. B는 마이너스 A가 되면 돼. 이런 식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까 했던 1, 2번 내용이야. 괜찮죠? 그래서 볼록성이랑 꼭지점이랑 축의 방정식 요거 구하는 게 일단 오늘의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부수적인 거기는 해. 그래도 알기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풀어볼 건데요. 우리 뭘 아느냐면요. 가장 그 기본 문제인데요. 2차 함수가 될 조건 요거 찾는 거 해볼 거야. 그래서 확인 3번으로 갈게. 확인 3번. 2차 함수가 될 조건 요거 확인해 봅시다. 그 아까 2차 함수가 되려면요. y는 2차식 형태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좀 더 정확히는 뭐 얘가 x에 대한 2차 함수가 되고 싶으면 y는 x에 대한 2차식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2차식이 되는 거 찾으면 됩니다. 2차식이 되도록 만드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요거 보면요. 2차 함수가 되도록 한대요. 2차 함수가 된대요. 그래서 뭐 해주면 되냐면요. 전개를 하고요. 2차 항의 개수를 봐야 돼. 아시겠죠? 자, 전개를 할게요. 자, 2x제곱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8입니다. 이거 x제곱 동류항끼리 묶어주면은 x제곱의 개수가 뭐야? 2-A 그쵸? 2-a가 되겠죠? 그리고 뭐 나머지 쭉 써주면 될 것 같아. 자, 봐봐. 얘가 2차 함수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2차 항이 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 야, 그럼 2차 항이 살아있으려면은 a의 조건이 어때야 돼요? 그쵸? 2-a가 0이 아니다가 돼야 되니까 a는 뭐가 아니어야 된다? 2가 아니어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문제에서는 그 뭐야? 조건 찾는 거. 그래서 5번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2차 함수가 될 조건입니다. 요거는 너네 2학년 1학기 하면서도 뭐 1차 함수인 거 찾으시오. 요런 문제 나왔을 거니까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그리고 그 확인 4번에 이거는 그냥 함수에 대한 문제이긴 하거든요. 요거 한번 해볼게. 자, 2차 함수. 자, 함수 요런 식으로 줬고요. 그 다음에 f2가 마이너스 11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 봐볼게요. 자, 봐봐. 요거 지금 보시면요. fx 있잖아, fx. 그냥 fx는 그냥 뭐 쉽게 y라고 생각해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긴 한데, 사실 그 정확한 표현은 아니긴 한데, 얘는 정확히는 무슨 뜻이냐면요. x에 대한 식이라는 뜻이야, 그냥. x에 대한 식인데요. 그 식은 요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봐봐. f2가 마이너스 11이라고 했어요. 이게 뭔 말일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X에 대한 식의 값이 마이너스 11이다. x가 뭐일 때? x가 2가 되면은 요 값은 마이너스 11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거는 뭐 1차 함수 하면서도 했었죠. 그래서 x에다가 2를 넣을게. x에다 2를 넣을게요. 자, x에다가 2를 넣을 때 좌변 우변에다 다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보자. 자, f2는 자, 우변 마이너스 12 플러스 2a 마이너스 7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요 값이 뭐라고요? 11 마이너스 11이야.
그래서 요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한쪽에 2a만 남기고요. 나머지 싹 이항해주면은 8 나올 것 같아. 8. a는 4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함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건 사실 뭐 2차 함수하고 크게 연관은 없는 문제였어요. 그냥 함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적당히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쭉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다. 확인 9번 갈게요. 확인 9번. 확인 9번으로 갈게요. 확인 9번의 요 처음의 표현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다 라고 합니다.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다.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요. 뭐 2,3을 지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2차 함수 식을 구하래요. 이거 뭐 문제에서 뭐 그래프를 주긴 했는데 이거 그래프 사실 없어도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봐봐. 그 원점을 꼭지점으로 갔는데 혹시 아까 요거 기억나세요? 이거 꼭지점 좌표 뭐였어? 0,0이야. 0,0이야. 괜찮죠? 그럼 봐봐. 원점이 꼭지점이래요. 2차 함수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y는 ax 제곱이다 라고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꼭지점 좌표는 0,0인데 꼭지점의 좌표가 원점이면은 요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식이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우리 근데 a를 구해야 돼요. a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요거 2,3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푸시면 됩니다. 요 표현 좀 알아두세요. 원점이 꼭지점이 되면은 2차 함수 식은 원점을 꼭지점으로 갖는 2차 함수 식은요 요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추가로 시윤아 그 왜 이렇게 편하게 있어? 이게 편하게 있으면서 나보고 보고 있어. 뭐 어떡하라고? 나 뭐 어떡하라고? 그리고 2차 함수는요 기울기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시겠죠? 기울기는요 오로지 그 1차 함수 직선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함수 막 직선 요거 하시면 안 돼. 시윤아 그 편해? 네. 그래 뭐 너가 행복하면 따뜻해서 좋아요. 그래. 그래도 춥니 혹시?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근해서 좋다고? 네. 야 그래요. 근데 그렇게 너무 편하게 있지 마세요. 기대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 1, 2번에 대한 내용이 한 요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 근데 3번 하기 전에 그 평행이동이라는 내용을 할 건데요. 평행이동은요, 좀 진짜 딥하게 다루는 거는 그 나중에 공통수학 2에서 다루거든요. 공수 2? 공수 2 그 4단원에서 다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 완전 자세하게는 안 할 거고, 그냥 완전 자세하게 안 할 거고 핵심적인 내용만 할 거야. 설이 왜 못 찾아? 숙제종이 그거 떨어져서 여기 승원이가 주워줬어. 여기 그 책상이 여기 떨어져 있어서 승원이가 주워줬어. 여기 주워줘. 야 너네였어도 주워줬을 거잖아. 근데 승환이가 종이가 떨어지면 안 떨어졌을걸요? 에이 설마. 자결돼요. 킥킥 웃을걸요? 떨어뜨렸다. 빨빨빨. 자결해요. 에이 주워줬겠지. 가보자. 이렇게 조용히 넣어주자요. 저렇게 또 저렇게 근데 잠깐만 그 1학년 2학기 그게 뭐 유형심화? 그러니까 유형심화? 특강 이름이? 그치 유형심화. 근데 그 심화 과정을 하는데 숙제가 7, 80개가 나오는데 기본 문제를 50개 내주면 이거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요? 아니 맞잖아. 심화 문제가 더 많고. 아니 그거는 그 쌤이 이상한 거예요. 뭘 이상하게. 여름 학기가 짧아서 그래. 왜냐면은 그 겨울 방학이었잖아. 그거 2달에 걸쳐서 나갈 건데 지금 한 달로 압축하느라 타이트하게 나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 근데 나는 여기에 맞춰서 그냥 내줄게요. 자, 아무튼 요거 한번 봐봅시다. 그래 뭐 거기서 더 늘리면은 너무 힘들지. 얘들아 3번 할게요. 3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사실 공수투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거야. 근데 지금은 딱 필요한 만큼만 볼 겁니다. 필요한 만큼만. 그 이차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이라고 할게요. 근데 우리 평행이동이라는 개념을요 1차 함수 할 때도 배우긴 했었어. Y축 방향 평행이동. 근데 그때는 X축 방향 평행이동은 안 했습니다. 오히려 헷갈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X축이랑 Y축에 대한 평행이동 다 봐야 돼. 기본 내용입니다. 자, 2차 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 2차 함수 그래프 평행이동이라고 할게. 자, 그래서 한번 봐봅시다. 그 첫 번째 네모 평행이동에 대해서 이거 근데 내 생각에 아마 어쩌면 좀 그림 그리면서 가야 돼가지고요. 그 좀 그냥 두 단에 걸쳐서 해야 될 수도 있어. 한 단에 약간 우겨 넣을 수도 있을 거는 같거든. 일단 한번 해보세요. 그림을요, 그냥 그래프를 총 4개를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공간 조절해서 하면 될 것 같아. 자, 1번 네모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 그 평행이동은요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옮겨가는 거야. 이렇게 그냥 옮겨가는 겁니다. 위아래 상하좌우로 옮겨가는 거야. 그래서 방향이요 2가지 방향이 있어. 평행이동은 무슨 방향이랑 무슨 방향이 있을까? 상하좌우거든. 그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요 축으로 치면은 무슨 축하고 연관이 있을까? 얘는 Y축하고 연관이 있어. Y축 위아래로 가는 거는 좌우로 가는 거네. X축하고 연관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X축이 아니고요. 점의 평행이동이라고 할게. 점의 평행이동. 왜냐면은 점을 평행이동 시키는 거랑 그래프를 평행이동 시키는 거랑 식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좀 구분해서 할게요. 자, 점의 평행이동. 그 점의 평행이동은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막 크게 설명할 내용은 많이 없어. 좌표평면 왼쪽 오른쪽 그 2개를 그릴 겁니다. X축 평행 이동 한번 시켜보고 Y축 평행 이동 시켜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리고 자 이쪽에 또 하나 한번 해봅시다. 자, 그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원점을 평행 이동 시킬 거야. 원점은요 뭐 0,0이죠. 자, 요거를요 좀 뭐 쉬운 거. 이만큼 평행 이동 시킬 건데요. 방향을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 시킬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X축 방향 항상 평행 이동 시킬 때는 무슨 축 방향이라는 말이 항상 붙거든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 평행 이동에 대한 것만 하는 거니까 그냥 플러스 이만큼이라고만 할게요. 이거 평행 이동하면은 좌표 뭐 되겠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갔는데 좌표가 뭐가 될까? 0,0에서 2,0. 그러니까 X 좌표면 플러스 2가 돼요. 그러니까 2,0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Y축 방향도 한번 해보고 싶죠? 자, 0,0이야. 이번에도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자. Y축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그럼 좌표는 어디가 돼요? 맞아. 0,2. Y좌표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름을 Y축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의 평행 이동은요. 그냥 더하시면 됩니다. X축으로 평행 이동하면은 X 값을 더하면 되고요. Y축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되고.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X, Y를요. 자, 만약에 X축 방향으로 잠깐만 여기 플러스 P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할게. 그럼 좌표 어떻게 된다고? X, Y라는 점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더해주는 거거든? 원래 있던 좌표에다가 더해주는 거거든요. 이만큼을 여기에서
아니 아니 아니. 이만큼을 더해주는 거거든. x 플러스 p. x 플러스 p, x 플러스 p, x 플러스 p, y야. 자, 그리고 밑에 그 y축 방향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을 했어. 플러스 q만큼. 그럼 요거 좌표 어떻게 될까? x, y 플러스 q. 맞아. x, y 플러스 q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점은요, 쉬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그래프거든? 함수 평행 이동 한번 해볼게. 함수 평행, 그러니까 그래프 평행 이동은 점이랑 조금 다릅니다. 메커니즘이. 아무튼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프의 평행 이동. 네, 그리고 이거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갈 때 좀 공간 넓게 좀 띄워가지고 한 두세 줄 정도 띄워서 좀 여유있게 쓰셔도 돼요. 그래프의 평행 이동. 쓰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자, 이번에는요, 근데 함수를 예로 들어서 할 거야. 그래야 이해가 좀 편할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익숙한 게 아직 1차 함수잖아요. 1차 함수 평행 이동 시키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2학년 1학기 때는 Y축 평행 이동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X축 평행 이동까지를 할 거야. 우리가 익숙한 거. 자, 요렇게 일단 2개 그려주시고요. 직선은요, 뭘 쓸 거냐면요. Y는 EX 직선 쓸 거야. Y는 EX. 우리한테 편한 거 먼저 해보자. 그러니까 Y축 방향이 우리한테 편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먼저 Y축 방향으로 1만큼만 평행 이동 시킬 거야. 플러스 1만큼만 그래프를 평행 이동 시킬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얘는요, Y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위로 플러스 1만큼 움직이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돼. 그냥 플러스 1만큼 이렇게 위로 올라가. 플러스 1만큼. 플러스 1만큼. 플러스 1만큼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럼 봐봐요. 지금 원점 지나는데요. 무슨 점을 지나게 되냐면요. 얘는 0,1을 지나게 돼. 그리고 나서 평행 이동이니까 기울기는 그대로야. 기울기는 그대로 EX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돼요. 그래프 그리면은 요런 식으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그리고요. 그래프 이름이 뭐가 되냐면은 Y는 EX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보잖아? Y축으로 1만큼 갔으니까 그냥 여기 뒤에다 플러스 1을 했네 라고 그냥 보여요. 근데 그래서 이건 별로 안 헷갈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2학년 1학기 때 평행 이동할 때 막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 근데 X축은 좀 달라요. 이게 사실은 정확히는 여기 플러스 1이 붙는다고 보면은 좀 헷갈려요. X축 한번 해볼게. 봐봐. 자, 이번에도 어떻게 할 거냐? X축 방향으로 1만큼 갈게. 1만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만 한번 이동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좌우로 움직이는 건데요. 양의 방향은 오른쪽이야. 오른쪽으로 플러스 1만큼 움직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원점이었는데 오른쪽으로 플러스 1만큼 가잖아요. 1,0 지나게 돼. 그럼 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 점을 한번 봐봅시다. 지나는 점을. 자, 지금 원점은요, 오른쪽으로 1만큼 갔으니까요. 지나는 점의 좌표가 1,0이 될 거야. 1,0. 그리고 요거를 좀 봐주셔야 되는데요. 너네 혹시 그거 할 수 있나? 기울기를 알고 있고, 기울기는 변하지 않거든, 평행 이동은? 기울기를 알고 있고 지나는 점을 하나 알고 있어요. 이거 지나는 함수 그래프 식 세우는 거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요. 기울기를 알고 있고요. 지나는 점을 알고 있어. 이거 함수식 세우는 거 할 수 있을까? 1참수. 이거 기억날까? 이거 해주면 좋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Y는 EX 마이너스 1? 근데 EX 마이너스 1이 아니야. EX 마이너스
맞긴 한데 이거 어떻게 했어? 마이너스 인줄 어떻게 알았어? 아, 접해 대입해서. 근데 맞아요. 아, 서류 근데 혹시 이거 하나? 그냥 이거랑 그냥 별개로 기울기를 알고 있고 지나는 점 알고 있을 때 함수식 구하는 거. 이거 할 줄 아나? 서리는 어떻게 해, 이거? 아, 대입해가지고. 아, 혹시 요거 본 적 있으세요? y는 기울기가 2잖아. 2를 하고 괄호를 쳐. 그리고 지나는 점이 1,0이잖아. x-1 하는 거 혹시 알까? 이게 스치듯이 나오거든? 2학년 1학기에서. 근데 요 방식을 공수투에서 다시 한번 좀 다루게 돼요. 그때는 이게 사실상 핵심으로 다루게 되거든? 아, 그래요? 일단 알겠어. 야, 그러면은 요렇게 보자. 요거 평행 이동했을 때 함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y는 2x-2가 나오거든요? 평행 이동하면. 근데 봐봐. 아니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갔으니까 뭐 플러스 1이 되든 마이너스 1이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요. 이렇게 해야 돼. x 개수로 묶어. 그러면 x-1이 됩니다. 괜찮을까? 봐봐. 이거 좀 긴가민가 하잖아요.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x축 평행 이동을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한 번만 더 해보자. 마이너스 1로. 여기 왼쪽 적었을 테니까 이거 조금 지울게. 이거 평행 이동만 이해하면은 2차 함수가 많이 수월하거든요. 근데 그 x축 평행 이동에서 좀 막혀. 봐봐. 이번엔 뭐 할 거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갈 거야. 마이너스 1만큼 간다 하면요. 음의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음의 방향으로.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다른 색깔로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번에도 뭘 기준으로 보면 되냐면요. 원점이 그러면은 마이너스 1,0을 지나게 됩니다. 원점이 마이너스 0,1. 아, 마이너스 1,0. 미안해. 마이너스 1,0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울기는 변하지 않아. 기울기는 똑같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울기는 여전히 2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 식 그래프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2학년 1학기 때 그냥 쉽게 접근하는 법은 그냥 이거였거든? 기울기를 알고 있고, 지나는 점을 하나 알고 있을 때, 일단 요렇게 세워요. 지금 기울기가 2고,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1,0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미지수 써가지고, y는 2x 플러스 b라고 그냥 설정을 했어. 그러고 나서 대입해서 그냥 b를, 이게 그냥 2학년 방법이었거든? 근데 봐봐. 그러면은 b가 2가 나왔어. 2가 나왔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함수식이 y는 2x 플러스 2가 돼요. 근데 이거 좀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음의 방향으로 갔으면 뭐 마이너스가 나와야지 갑자기 플러스가 나왔어요. 이게 원리가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2 하고요. x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공수투 때 더 자세히 배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런 식의 어떤 결과가 나온다 정도만 일단 보시고요. 그래서 그냥 결론을 내려줄게.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가잖아. 그럼 뭐를 하는 거냐면은 x 대신에 x-1을 대입하는 거야. x-1을 대입하는 거야. 부호를 그러니까 반대로 넣어줘야 돼. 아시겠죠? 봐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x 대신에요. 부호 반대로 해서 x 플러스 1을 대입해 주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래프의 평행 이동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좀 많이 헷갈려요. 특히 x축 평행 이동. 근데 여기도 사실 마찬가지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뭐였냐면요. y 대신에 y-1을 넣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y 대신에 y-1은 2x가 되는 거였고요. 이거를 이항하는 거거든요.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공수투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배울 거긴 하니까요. 일단은 그래프 평행 이동은 조금 특이하게 이동한다라는 것만 좀 숙지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좀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 이 내용이 사실상 오늘의 핵심이야. 평행 이동에 대한 거. 나머지는 그냥 좀 그래요. 일단 봐볼게. 자, 일단은 1차 함수 하나 적어보자. 1차 함수. 그래프 평행 이동하는데 그래프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봐봐. 이게 만약에 x축 방향으로 문자 이제 사용을 할게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평행 이동을 해요. 그럼 이거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x 대신에 x-p를 넣는 겁니다. x 대신에 x-p를 넣는 거야. 그럼 요 식이 갔다 오세요. 요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 y는 a 하고요, x-p가 됩니다. 그리고 봐봐요. 이렇게 좀 알고 있으세요. 그래프 평행 이동은 부호를 반대로 해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근데 다음 시간에 상황 봐가지고 좀 알려주긴 할게요. 진짜 정확하게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지. 자, y축 방향으로요, 플러스 q만큼 평행 이동 한번 해보자. 그럼 이번에는 y 대신에 y-q를 넣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q를 넣는 게 아니고 y-q를 넣는 겁니다. y-q. 자, 그럼 함수식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서 1차 함수는 y축으로 평행 이동하면 그냥 플러스 q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보다는 원리를 y-q는 ax다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이항에서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편해요. 그리고 이제 2차 함수에 대해서도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이번에 뭐 할 거냐? y는 ax 제곱이라고만 할게. 우리 아까 계속 했었던 요 2차 함수 있잖아요. 원점 꼭지점으로 갖는 거. 얘도 평행 이동 한번 해볼게요. 근데 원리는 똑같아. x축으로 p만큼 가면 x-p, y축으로 q만큼 가면 y-q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x축 방향으로요, 플러스 q만큼 평행 이동을 할 거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x축 방향으로 p만큼 가면 x-p를 넣는 거야. x 대신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식 한번 써볼게요. y는 그래도 여기서 잘 봐야 돼. x 대신에 넣는 거야. x. 이거 정확히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y는 a x의 제곱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거 대신에 x-p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식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a 하고요, x-p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평행 이동하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y축, 근데 y축은 뭐 그냥 뒤에다가 뭐 더했다라고 생각해도 솔직히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긴 해요. 이거 x축 때문에 그런 거야, 계속. y축 방향으로 만약에 플러스 q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y 대신에 뭐 넣는 거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했어.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했어. 그럼 y 대신에 뭘 넣는 걸까? y-q를 대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y-q를요, 그러니까 원래 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그럼 y-q는 ax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y-q는 ax 제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설명한 이 평행 이동에 대한 거는 진짜 좀 약간 너무 단편적으로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냥 결론을 이렇게 낼 거다라고만 한 거고요. 이거 좀 정확한 증명은 아니기는 해요. 아, 시연이 젤리 좋아하는구나. 하나 남았어요. 그래. 기분 좋겠다. 하나. 네. 아니, 잠깐만, 너가 가져가서 하나 남았다고? 네. 하나는 남겨주고 온 거야? 네. 아, 그렇구나. 잘했네. 얘들아, 아무튼 평행이동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기본서에서는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 웬만하면 평행이동을 막 자세히 안 다뤄가지고 약간 그냥 외워라라는 식으로 되거든요. 뭐 물론 지금도 크게 다를 건 없긴 한데 다음 시간에 좀 시간 되면 원리를 한번 알려주긴 할게요. 근데 조금 복잡해질 수 있어. 근데 막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 아무튼 이거 봐볼게요. 여기까지 내용 적었으면은 얼마나 적었어? 이제 그 남은 내용이 지금 적은 만큼을 추가로 적고 그냥 끝낼 거야. 그 필기하는 거는. 그래서 평행이동에 대한 거는 여기 문제에서 없기 때문에 이거 지우고 그 다음 내용으로 바로 이어서 갈게요. Wait a minute. 전에.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무튼 방금까지가 1번 네모였어. 자, 2번 네모. 그래서 방금 적은 만큼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예 단 넘어가는 게 괜찮을 것 같아. 너무 타이트하게 안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다음 단으로 넘어가서 좀 적어주세요. 뭐라고 할 거냐면요. 3번 네모까지만 갈 거야. 3번 네모까지만. 자, 2번 네모는 뭐라 할 거냐. y는
아까 y는 ax제곱 2차항만 있었는데 그 평행이동 이제 한 거를 할 겁니다.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라고 할게. 그래서 뭐 할 거냐면요. 그래프 하나 그린 다음에 그 아까 뭐 볼록성이랑 꼭지점이랑 축의 방정식 구했던 거 있잖아. 그냥 그거까지만 정리할 겁니다. 이거는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거고요. 그리고 3번 네모는 x축으로 평행 이동한 거.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좌표 평면 한번 해보자. 지금 그냥 편의상 A는 양수라고 생각해요. A는 양수. A가 양수면은 볼록성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 아래. 아래로 볼록이야. 그거 근데 어떻게 외웠어? 어떤 식으로 외웠어? 필기한 거 위치. 위치해가지고. 근데 그게 정확한 원리는 그거긴 하거든? 일단 y는 ax 제곱이면요 기본적으로 꼭지점이 원점이야. 꼭지점이 원점이야. 그래서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냥 커집니다.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져. 근데 만약에 꼭지점 일단 원점 시작점 계속 원점인데 만약에 a가 음수예요. 그러면 x 넣으면 넣을수록 이렇게 작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선이 있었는데 플러스 무게를 계속 더하는 거야. 무게를 계속 더해. 무게를 계속 더하면 이게 점점 처지겠죠? 처지겠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다 라고 보셔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무게를 점점 뺄 거야. 무게를 점점 빼가지고요. 점점 위로 올라가다가 무게를 근데 너무 빼. 여기까지 왔는데 무게를 더 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요런 식으로 그냥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원리 자체는 요거기는 합니다. 이거 문제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이거 익차 함수가 좀 익숙해지면은 너네 나중에 심화 과정 할 때도 많이 수월해져요. 아시겠죠? 그리고 심화 과정이라고 막 어렵지 않거든? 거기서도 충분히 풀만한 문제가 있고요.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약간 그 어려운 문제의 상한선이 더 높아지는 느낌이야. 쉬운 문제도 물론 계속 있어요. 심화 과정이라 하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아무튼 요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건데 일단은 요거 아까 했던 거 y는 ax 제곱을 먼저 그려봅시다. 그러고 나서 평행이동 시켜볼게요. 이렇게 한번 그려주시고요. 얘는요 y는 ax 제곱입니다. 자, 이거를요 q만큼 이동할 거야. 근데 이거는요 q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간 거거든. y축 방향으로 괜찮을까? 그냥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자. 그냥 뒤에다가 그냥 그만큼 더한다고 그냥 생각하셔도 됩니다. 식이 사실 그렇게 나와. 자,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할게요. 그러면은 q만큼 위로 올라간다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플러스 q만큼 이동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되려면 q가 양수여야겠죠. 그냥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 원점 지났었는데 여기 무슨 점을 지나게 돼요? 노란색으로 가면은? 원점 지났었는데. Q점. 이거 좌표가 뭐다? 0,Q. Q점 0,Q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0,Q라고도 이름을 붙여줄게요. 자, 그래서 봐봐. 우리 뭐 할 거냐면요. 옆에다가 요걸 한번 써보자. 노란색 요거 이름을 붙여줄게요. 이거 이름 중요하니까. y는 ax제곱 플러스 q 그래프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봐보세요. 자, 그래서 표를 만들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y는 ax 제곱에 대한 그래프와 y는 ax 제곱 플러스 q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뭘 체크할 거냐? 그 꼭지점이랑 축의 방정식 요 정도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평행 이동을 얼마만큼 했는지와 꼭지점의 좌표랑요. 그냥 꼭지점이라고만 할게요. 그리고 축의 방정식 줄여서 축방이라고 표현을 할게. 축방. 자, 평행이동 한번 봐봅시다. 얘는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한 걸까요?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위.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적을게요. Y축 방향 Q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말은 그냥 생략을 할게요. 어차피 앞에 적었으니까. 자, 그러면 봐봐. 꼭지점 정리해보자. 꼭지점. 왼쪽에 있는 거 꼭지점이랑 축방 먼저 정리해볼까? 자, 왼쪽에 있는 거는요.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 아까 했던 건데, 이거. 꼭지점 좌표. 얘는 어떻게 돼? 요거. 얘는 일단 0,0이야. 꼭지점의 좌표 찾는 거 아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꼭지점의 좌표 찾기? 맞아요. 그 완전 제곱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랑 y값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0,0입니다. 자, 그럼 축의 방정식인데요. 축의 방정식은 무조건 x는 어쩌구거든? x는 어쩌구? 여기 어쩌구에 들어갈 게 뭐였다? 꼭지점의 무슨 좌표? x좌표가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 0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도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은요. 봐봐. 꼭지점 좌표 찾을 거야. 자, 여기 완전 제곱식은 요거거든요.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뭐다? 이 노란색 동그라미 친 거를 0으로 만드는 x값 0입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는 0이고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y값은 뭐야? Q야. 그래서 0,Q가 꼭지점 좌표입니다. 꼭지점 좌표는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럼 봐봐. 축의 방정식도 할게요. 축의 방정식은 무조건 x는 어쩌고거든? 그럼 얘는 x는 뭘까? 0입니다. 왜냐? 꼭지점의 x좌표가 0이니까. 축의 방정식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축의 방정식은 축은 그냥 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꼭지점만 그냥 위로 좀 올라가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평행 이동을 한다고 개형이 바뀌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행 이동을 하잖아. 뭐는 계속 같냐면요. 요 x제곱의 개수는 계속 같습니다. 동일이라고 할게요. 평행 이동을 하더라도 x제곱의 개수는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여기 태린이 좀 놔주세요.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같아. 계속 여자친구가 막 계속 이렇게 나랑 놀아줘 하는데 남자친구가 잠깐 나봐, 나 지금 할 거 해야 돼. 뭐야. 자, 그럼 3번 네모 갈게요. 자, 이거는 Y축 평행이동이었고요. X축 평행이동. X축 평행이동이 근데 좀 헷갈린다고 했어요. 근데 봐볼게요. 자, Y는 오늘 사실 좀 많은 양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좀 익숙해져 보세요. 근데 좀 여러 번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자, 이번에도 A를 그냥 양수 아래로 볼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X축 평행 이동 한 거 한번 해볼게. 자, 이번에도 그래프 하나 이렇게 그려보자. X, Y 원점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행 이동하기 전을 먼저 그려볼게. 그러니까 저 흰색으로 그린 거 있잖아. Y는 AX제곱,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거를 먼저 그릴게요. 그러면은 대략 요렇게 될 것 같아. Y는 AX제곱. 자, 그리고 요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얘는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간 거라고? 기억날까? 그냥 P만큼 갔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부호를 반대로 생각해줘야 돼. 그래프에서는 P만큼 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X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인데요. 그냥 P 양수라고 생각하고 오른쪽으로 P만큼 갔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오른쪽으로 P만큼. 자, 이거 옮겨가면은 이렇게 되거든. 지금 그러니까 양수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음수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오른쪽으로 그냥 이렇게 옮겨줬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그냥 대략 그리면 될 것 같아. 정말?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난 다시 그릴게. 너네 이거 적당히 그려주시면 돼요. 아니, 너무 폼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얘 노란색 같은 경우는요, 이 그래프 그냥 이름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름을 꼭 써줘야 돼. 그래프 그릴 때는. 너의 이름은 아시죠?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아니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름을 꼭 붙여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저기 요 옆에 표 만들었잖아요. 요런 식으로 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럼 요렇게 해보자. 자, y는 ax 제곱이랑 그리고 y는 a x 마이너스 p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여기 8이 그거여서. 자, 평행이동. 못 할 줄야 아직 안 나갔어. 자, 그리고 꼭지점. 그 다음에 축방. 일단 요렇게 하자. 평행이동을요.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어느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입니다. 그림 보고 보시면 됩니다. x축 방향으로 p만큼이라고 할게. 자반이 뭐야? x축 방향 p만큼.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왼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꼭지점이랑 축방. 근데 아까 저기 했잖아. 그대로 쓸게. 자, 왼쪽 거는요 0,0이고요. 그 x는 0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꼭지점의 좌표가요. 꼭지점은요 점이잖아. 그 점은 그냥 플러스 p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아니면은 이렇게 봐도 돼. 봐봐, 여기에서요 완전 제곱식이요. 요겁니다. 요게 완전 제곱식이야. 이거 0으로 만드는 x값 뭐다? 0으로 만드는 x값 p야. 그냥 p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얘는요 p, 자 만약에 여기가 0이 됐어요. 그럼 y는 뭐다? y는 0이야. 그냥 p, 0이야.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그러면은 축방 있잖아요. 축방은 x는 어쩌고라고 했어. x는 어쩌고일까? 맞아. x 꼭지점의 x좌표 요거 p입니다.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의 진짜 핵심적인 내용 끝났고요. 요것만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 그림 그릴 거는 아니고요. 그거 할 거야. 꼭지점의 좌표를 보고 함수식 세우는 거. 그것만 한번 좀 정리하고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P 플러스 P야? 저 뭐 어떤 거? x축 방향으로 p만큼이라고 있거든. p만큼. 자, 그래서 요거 노트라고 적어주시고요. 요거 딱 한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자, 노트 하고요. 이차함수 그래프의 꼭지점 좌표라고 할게. 왜냐면 이차함수에서 꼭지점이 너무 중요하거든. 자, 그래서 이번에 약간 표처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꼭지점이랑요. 이차함수식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다 했던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식 종류가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 앞에서부터 봤던 게. 자, 일단 첫 번째. 꼭지점의 좌표가 0,0이에요. 함수식 뭐라고 하면 될까? 우리는 계속 뭐 했었냐면 함수식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 맞아. y는 x제곱. y는 ax제곱. 이렇게 해줘야 돼. 왜냐면은 개수가 뭔진 모르니까 이것도 미시수로 설정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속 했던 겁니다. 만약에 꼭지점의 좌표가 0,q야. 그럼 뭐라고 잡아줄까? Y는 AX 제곱 플러스 Q? 맞아. 여기 위에 거에서 플러스 q만 해주면 돼. 그러니까 위에 지금 꼭지점을 보면은 y축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요것도 해보자. 꼭지점의 좌표가 p, 0이야. 자, 그러면은 함수식 어떻게 될까? px a A 바로 PX 플러스 P 뭐요?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야. x 마이너스 p. 왜냐면은 꼭지점의 좌표가 x축으로 p만큼 이동한 거기 때문에 그래프도 동일하게 가는 거거든요.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이동한 거에서 그래프도 x 마이너스 p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많이 편해질 거거든. 식을 보고 꼭지점 찾기는 이제 편해지는데
문제에서 이제 꼭지점 좌표를 가지고 함수식 세워야 되는 걸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내용이 좀 많았어요. 내용이 좀 많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외워줘야 될 거는 오늘이 최대야. 그 나머지는 계속 응용하는 거 위주로 가는 겁니다. 방금 요 문제 적용하는 거 한 두세 개 정도만 하고 끝낼게요, 바로. 아, 그래. 다들 고생했습니다. 할수 있나요? 아니, 근데 가는 건 10시에 가야 돼. 안 돼. 자, 그래서 평행 이동하는 거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뭐 먼저 할 거냐면요. 잠깐만. 개념스러운 거는 뭐 그냥 풀어보면 될 것 같고. 173페이지에 확인 3번으로 가볼게. 173페이지에 확인 3번. 지금 보시면요. 꼭지점의 좌표가 0,-2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3,-5를 지나는 함수식을 세우라고 했어. 이거 그림은 별로 안 중요해요. 야, 시윤아, 너도 책 펴서 이거 봐봐. 이거 봐봐요. 꼭지점의 좌표가 0,-2야. 자, 그러면은 여기 방금 옆에 적었던 거 있잖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뭐겠어? 꼭지점의 좌표가 0,-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뭘까? 두 번째. 두 번째입니다. 야, 그럼 이거 함수식 뭐라고 세우면 돼? 요것만 가지고? y는 ax 제곱 마이. 맞아. 이렇게 a를 구해야 되잖아. a 어떻게 구해? y는 대입하면 돼요. 대입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는 뭐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걸 알아야 돼. 꼭지점의 좌표를 보고 함수식으로 가는 거. 바로 밑에 것도 해볼게요. 확인 4번. 이거는 평행 이동에 대한 거죠. 자, 확인 4번. 자, 이참수 y는 5분의 1x 제곱이 있고요. 자, 요거를요. 평행 이동을 할 거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을 했는데 그 그래프가 마이너스 1,k를 지난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k 값 구하라고 하네요. 평행 이동 한번 해보자. 이거 기억나? 점이랑 그래프 평행 이동 다르다고 했어. 그래프는 보고 반대로 생각해 주라 했거든? 봐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갔어. 이거 x 대신에 뭘 넣어주면 될까? 맞아. 이거 보통 x 대신에 뭘 넣어줄까 하면은 6이라고 하거든? 근데 x 플러스 6 넣어야 돼요. x 플러스 6. 왜냐면은 x 대신에 그냥 6 넣잖아? 그럼 여기 6 넣으면 그냥 함수 값이 나와버리는 거야. 6이 아니고요. x 마이너스 6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뭔 말이야. x 플러스 6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x 플러스 6.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함수식 이렇게 됩니다. y는 5분의 1하고요. x 플러스 6의 전체 제곱이라고 봐줘야 돼. 이거 전체 제곱이라고 봐줘야 돼. 이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돼 있지만 y는 5분의 1하고요. x의 제곱이다 라고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k 구하려면은 마이너스 1,k를 그냥 대입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까? 오늘은 진짜 x축 방향 평행 이동 요것만 확실하게 아시면 돼요. 승원이 x 대신에 뭐 넣는 거라고? x축 방향 p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x 플러스 p보다는 그래프에선 보호를 반대로 해줘야 돼서 x 마이너스 p로 해줘야 돼. 지금 점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점에서는 그대로 더해주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래프에서는 보호를 반대로 해서 넣어줘야 돼. 이게 좀 달라. 근데 사실은 점을 평행 이동하라는 거는 너네 사실상 안 나온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보호 반대로 해줘서 대입한다. 이 정도만 숙제하시면 됩니다. 한 문제만 더 하고 끝내자. 두 개 한다고 했나? 야, 그러면 확인 6번 하고 끝내자. 확인 6번 한번 풀어보세요. 야, 시윤아 나오래. 태린이 그거 해야 돼. 확인 6번 지금 한번 해봐. 한 2, 3분 있다가 같이 확인하자.